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석입니다. 금일은 저희가 단열공사하는 현장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앞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내부가 아니라 금일은 베란다 부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자, 베란다는 준공 당시부터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열공사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어에 굉장히 이제 속수무책으로 비문하게 발생하는 곳이죠. 자, 금일은 저희가 현장에 나선 아파트고요. 총 4군데를 진행했습니다. 베란다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빠져 있어요. 작은 방 2개, 안방, 그 다음에 뒤에 다용도실. 자, 오전에 여기는 철거를 했습니다. 다용도실에 있던 보조주방 이제 철거가 됐고요. 이게 이제 다용도실이가 작은 방 발코니. 저희가 견적을 당시에는 이사 전이라서 여기 이제 많은 화분이라던가 이제 꽃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 빠졌네요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마감은 탄성코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탄성은 이렇게 되면 뜨고 들뜨죠. 그래서 베란다는 사실 그 탄성코트가 적합한 도료는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오래전부터 탄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외기면 하단부 아래쪽과 좌우비하고 다 들어가는 현장이고요. 여기 이제 안방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이제 여기도 외기면 쪽, 샤시 아래쪽으로 단열을 놓고 좌우벽 다 꺾어서 단열할 예정입니다. 여기 창고에 되어 있었는데 아까 철거를 했습니다. 소비자분께서 더 이상 창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고 연로가 발생하고 파이가 핀다고 하셔서 아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기면 쪽에 단열이 들어갈 겁니다. 베란다. 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벽이 색깔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성이었죠. 탄성을 저희가 최대한 긁어내고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벽이 지금 마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탄성코트는 일부 벗겨지거나 들떠 있는 곳만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지 견고하게 살아있는 탄성은 사실상 제거를 못합니다. 천상 위에 덧방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거된 부분과 제거 안 된 기존의 탄성의 색깔이 차이가 있다는 거. 어제 일부를 못 끝냈어요. 내일까지 해서 도장으로 이제 마감할 예정이고요. 자, 이 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보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이 폴리프로필린이라 그래서 가공이 돼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도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배지 얘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의 그 차이일 뿐이고, 폴리프로필렌을 저희는 줄여서 PP라고 합니다. PP판이라고 하는데, PP판을 열로 그 섬유를 다시 가공을 해서 수십 번의 표면 처리를 거쳐서 표면이 굉장히 맨들맨들합니다. 부드럽고요. 수성 페인트의 부착성이 굉장히 좋고 발림성이 좋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면이 매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럽고 요철 현상을 극복했다 그러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폴리프로필렌 표면판을 구성한 중공층의 크기 일반 이보드보다는 크다고 하는데 이게 큼으로써 좀 더 단열이 된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베이지 계열이에요.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좀 더 비용 들여서 좋은 거 해드리면 저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건축 자재들을 보시면 불연재, 난연재 이런 것들을 영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예 타지 않는 거를 불연재라고 합니다. 이제 난연 1급이죠. 그 다음에 불연재에 준하는 제품을 준불연재라고 합니다. 불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벽에 들어가는 흑자나 벽돌 이런 게 이제 아예 불을 타지 않기 때문에 불연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불연재라고 하는데 이 준불연재는 불연재에 준하는 제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불연재는 아니나 거의 불연재에 준하는 제품으로 화재에 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속보보드 이런 게 준불연재고요. 그 다음에 금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보드는 난연재입니다. 자, 난연은 뭐냐? 불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에 잘 타지는 않으나 어쨌든 불에 탈 수 있다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이 좀 바뀌어요. 특히 그 중에서 단열재 소재에 대한 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보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가용물 될 수가 있고요.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즉 탄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화재에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는 이 보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의 장점이 기존의 거추장스러운 목공을 모두 제외를 하는 공정이 포인트예요. 바로 그냥 부착해서 벽에다가 밀착시키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소해졌죠. 자, 그리고 이 보드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 효과를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업자분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뭐 어떤 방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은 있죠. 곧바로 벽에다가 붙이는 이런 자재다 보니까 밀착이 잘 돼야 되고, 공기층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안에 떠있는 부분들을 폼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공기 한 점 새지 않게 기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슈퍼 이보드입니다. 폼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착을 하죠. 최대한 저희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습니다. 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장은 23mm입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죠. 자, 50T짜리도 있는데 50mm는 기성이 아니에요. 50mm는 주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최소 그 주문 수량이 있어요. 50T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9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50T는 딱 2번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의 하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하자율은 한 2% 정도 나타나는데, 단열재 자체는 저희가 시공일에 거의 문제가 된 건 본 적이 없는데 페인트에서 방리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페인트는 저희가 언제나 믿고 쓰는 인슐레드 결로방지 단열 페인트 AC100 도료입니다. 금일에 18L가 거의 3통이 들어왔어요. 자, 3통이면은 58L를 다 소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30평대는 18L가 2통이 들어갑니다. 보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하기 위해 파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공사의 기본은 보양입니다. 보양이 잘 안되면 청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양을 잘 해야지만 시간이 단축이 되고 청소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속구보드 위에 도장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시겠지만 전체 핸디 줄퍼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 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망사를 걸고 빠데 작업을 해놨고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죠. 속구보드에는 아시겠지만 그냥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속구의 표면에 있는 초배 속면이 다 일어납니다. 도장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어제 퍼티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는 화재 복구 현장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이 마감재 소재가 어떤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단열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난연 소재가 얼마큼 연소가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다 녹습니다.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중불연재들은 깨질 수는 있지만 소방수가 물이 세게 이제 닿다 보니까 석고보드라는 게 물을 먹으면 약해지니까 깨질 수가 있는데, 난연 소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열재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녹아내리고 소실이 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화재에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PF 보드 단열재도 있고요. GCS 보드도 화재에 강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옵션 사항인 것 같아요. 시공 방법은 동일합니다. GCS나 이 보드나 뒤에 본드로 해서 붙이는 거랑 똑같은데, 화재값이 아무래도 조금 이 보드보다는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죠.